안녕하세요. 알쓸맥잡 유난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5월 5일 날 저희가 방송을 안 해서 한 주 쉬었습니다. 저야 뭐 이제 저는 매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양조장 청소를 했습니다. CIP라고 하죠. 발효조 2개 닦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끓임조 자비조라고 하는데 저희가 양조를 하면 저희 매번 CIP를 합니다. 저는 근데 보통 매번 CIP를 하지 않아도 되기도 해요. 자비조 같은 경우는 끓임조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양조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항상 자비조를 이제 강알칼리성 제품을 사용을 해서 청소를 항상 하고요. 뜨거운 물로 그 다음에 당연히 발효조는 청소를 해야겠죠. 2개 했고 그 다음에 케그 4월 달에 코로나가 풀려서 매출이 좋았거든요. 근데 뭐 저희만 좋은 건 아니에요. 보니까 뭐 다 좋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뭐 쇼트 나하고 뭐 그러셨던데 어쨌든 저희도 좀 장사가 잘 돼서 케그 이 나오는 속도가 와 하루에 막 한 케그씩 팔리고 막 이러니까 쌓여 있었는데 한 35개, 40개인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는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놀 때 양조장 가서 청소를 진짜 빡세게 했습니다. 한 5시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억울하잖아요. 다 쉬는데 혼자 일하고 와이프를 불러서 신촌에 가서 맛있는 음식이랑 맥주 고생한 저를 위해서 좀 맛있는 걸 좀 먹었는데요. 신촌에 5월 5일 날 가니까 우와 코로나 이제 이전 시대가 그냥 보이더라고요. 놀랍게도 너무 좋았습니다. 활기차고 이제 뭔가 좀 살아있는 느낌? 야 코로나가 진짜 끝났긴 끝났구나. 2년 동안 이 방송하면서 제가 맨날 코로나 얘기했잖아요. 저도 하다 나중에 지겨워서 이거 나도 우울한데 방송에서 코로나 얘기하면 다들 우울해지겠지 하고서 나중에 조금 안 했는데 드디어 풀린 것 같습니다. 야외 마스크 당연히 지금 풀렸지만 대부분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요. 아니 너 야외 마스크를 좀 벗고 야외 마스크를 벗고 좀 다니려고 하는데 눈치가 보여서 못 벗겠어요. 어찌들 다들 그렇게 잘 쓰고 계신지. 비럴스윗하면 맥주에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이죠. 달콤 씁쓸한. 맥주는 술 중에서 유일하게 쓴맛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술입니다. 다른 술 중에서 쓴맛을 일부러 내는 술 보셨나요?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 예, 그렇고요.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술 중에서는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전통주도 그렇고 혹은 와인, 뭐 막걸리, 뭐 다른 어떤 발효주들 보면은 일부러 쓴맛을 내는 술은 없어요. 맥주밖에 없죠. 네, 맥주에서 쓴맛은 호비 만들어내고 있죠. 그 호비라는 물질을 일부러 넣어서 쓴맛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몰트에서 오는 단맛과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거든요. 홉의 쓴맛이 들어가지 않은 맥주를 그냥 마시면 단맛이 베이스에 아무리 단맛을 낮춘다고 해도 베이스에 남아 있고요. 혹은 굉장히 입안에서 단 느낌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맥주를 많이 못 마시죠. 음용성이 떨어지거든요. 이제 모든 맥주는 쓴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맥주조차도 홉을 넣어서 쓴맛을 만들어냅니다. IBU 15, 20 이하의 맥주들도 역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쓴맛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비럴스위트는 항상 요 단어를 보면 비럴스위트니스나 비럴스위트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맥주가 저는 생각나서 틀어드렸고요. 청소년들에게 담배와 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접하기 쉽게 만드는 문화 이거는 저는 제가 지금 맥주를 하고 있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저도 반대를 합니다. 이거는 옳은 사회적인 어떤 방향은 아니에요. 청소년들은 일단은 청소년 시기만으로도 이런 담배와 술에 대해서는 멀리하게 하고 장려하지 않게 하는 게
올바른 사회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인터넷 판매는 뭐 그냥 반반입니다.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굳이 없어도 인터넷 판매가 허용하지 않아도 뭐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되진 않는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 이제 우리 맥주 스타일 아는 척하기 해보죠. 에픽하이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레어. 잉글리시 페일에일 이야기를 좀 계속 해볼 건데요. 자, 잉글리시 페일에일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제가 런던에서 시작됐고 유행을 했고 이제 포터의 강한 아성을 조금 잠재우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현대적인 잉글리시 페일에일, 지금의 비터는 버튼온 트렌트라고 하는 영국이 아닌 영국 인접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에서 오히려 크게 성장했고 지금 잉글리시 페일에일의 정체성이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 왜 그럴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IPA 역사와 같이 봐야 되는데 IPA 역사 때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1700년대부터 잉글리시 페일에일이 이제 점점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고 인기를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때 역시 포터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잉글리시 페일에일이 이 포터를 아성을 확실히 잠재우기 시작하게 된 시기가 19세기 초반이에요. 1820년, 22년이라고 이제 뭐 얘기하는 곳이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제 잉글리시 IPA라고 하는 맥주가 인도에서 인기를 끌게 되거든요. 그 시기가 역시 18세기 이제 후반부터입니다. 여기에 호지슨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관여가 되어 있고 이 IPA라는 맥주에 대한 가장 잘못된 그 상식 하나가 뭐냐면 잉글리시 페일에일에 홉을 많이 넣고 인도로 수출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의 10년 전에는 이렇게 IPA를 설명하는 곳이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았고 책도 있었어요. 잘못된 사실이고요. 이 IPA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IPA란 맥주는 그 호지슨이 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런던의 작은 브루어리인 보우 브루어리에서 시작이 됐고 이 보우 브루어리에서 인도로 보낸 옥토버 비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영국에서 인도로 보낸 맥주가 IPA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인도로 수많은 물자들이 런던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 중에는 마일드일도 있었고요, 포터도 있었고요, 스타우트도 있었고요, 뭐 지금 말씀드린 옥토버에일도 있었고요. 굉장히 다양한 맥주들이 영국에서 인도로 수출이 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호지슨의 보우 브루어리가 보낸 옥토버 비어가 인도에 도착했을 때 가장 좋은 품질과 맛을 보인 거죠. 그래서 원래 IPA는 지금 우리 현대적인 IPA는 호평이 강하고 알코올 도수가 높고 이렇게 특징 지워지지만 원래의 IPA는 숙성이 핵심이었어요. 숙성. 그러니까 한 6개월, 12개월 사이 동안 배에서 이제 영국에서 런던에서 인도로 가야 했기 때문에 잘 숙성된 맥주,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잘 숙성된 맥주가 결국 좋은 IPA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IPA는 제가 뭐 명확히 말씀드리는데 지금의 IPA와는 명확히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당연하죠. 그죠? 오히려 숙성이 잘 돼서 결과물이 좋게 나온 맥주들, 알코올 도수가 높고 이제 뭐 향이 좀 강한 그런 맥주들이겠죠. 그죠? 지금 IPA와는 좀 달랐을 거예요. 숙성에서 오는 여러 가지 향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IPA는 오히려 빨리 발효시켜서 먹는 맥주거든요. 뭐 지금 맥덕들 같은 경우는 뭐 몇 달만 지나도 뭐 호평이 줄어든다 그래서 뭐 맥주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뭐 저는 굉장히 그거 보고 웃긴데 하여튼
지금과는 IPA의 정체성 자체가 달랐어요. 이름은 똑같지만 본질적인 정체성은 분명히 18세기, 19세기 IPA와 지금 IPA는 명확히 달랐을 겁니다. 이제 이게 또 IPA 역사를 이해하는 핵심 중에 하나고, 제가 이제 IPA 강연할 때 또 얘기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그건 IPA 때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 호지슨의 보우브러리가 어쨌든 우연이든 필연이든 이제 인도에서 자신의 맥주가 크게 인기를 끌게 되고, 이 맥주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지금 뭐 인디아 페일 에일로 불리지만 그 전에는 한 열 몇 개의 이름으로 불렸어요. 뭐 인도에서 먹는 뭐 에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뭐 인도에서 뭐 어쩌고 만들어진 에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이름이 불렸다가 1837년인가 35년인가 37년에 IPA라는 이름을 굳어집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근데 그때 IPA는요, 이 보우브러리의 IPA가 아니에요. 이 호지슨의 아들이 이어받아서 이제 이 영국에서 인도로 굉장히 그 자신의 맥주를 수출을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독점적 권리를 누리고 싶어서 몇 가지 악수를 둡니다. 뭐 가격을 올린다든지 유통을 자기네 직접 한다든지 이런 악수를 두면서 보우브러리, 그러니까 호지슨의 IPA의 독점적인 유통력을 걱정한 동인도 회사의 수장인 캠벨이라는 사람이 1822년에 무슨 일을 하냐면, 이 독점적 유통 지위에 대항하기 위한 경쟁사를 만들기로 해요. 그때 선정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버튼온 트렌트의 바스와 알솝이에요. 그 당시엔 굉장히 작은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버튼온 트렌트 지역에서는 그동안 어떤 맥주를 만들었냐면 버튼 에일이라는 맥주를 만들었어요. 이 버튼 에일은 조금 더 몰티하고 단맛도 베이스로 많이 깔려 있는, 홉보다는 몰트가 좀 더 강조된 에일이거든요. 물론 지금은 마시기가 좀 힘듭니다. 하지만 영국 역사책을 보면, 영국 맥주 역사책을 보면은 이 버튼 에일이라고 하는 맥주는 하나의 스타일로서 명확하게 있었어요. 근데 이들의 시장이 어디였냐면 러시아였어요. 러시아. 그래서 이제 버튼 에일을 만들어서 러시아로 계속 수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그 대륙 봉쇄령을 내려버리잖아요.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국에서 러시아로 맥주 수출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버튼온 트렌트의 지역에 있던 바스와 알솝 같은 그런 브루어리들이 다른 어떤 사업적 전환을 모색하던 와중에 1822년에 동인도 회사의 수장인 캠벨의 제안을 덥석 받아버립니다. 캠벨이 이 바스와 알솝 대표를 불러서 이 호지슨의 보우브러리에 대항할 맥주를 너네가 좀 만들어라. 얘네가 지금 인도 시장에서 지네들 독점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녀는 골치 아플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맥주를 만들 것을 요청을 하죠. 그리고 당시에 수출이 막혀 있었던 이 바스와 알솝 같은 대표적인 버튼온 트렌트의 양조장에서 이 보우브러리의 IPA를 연구를 해서 비슷한 걸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웬걸 이게 훨씬 더 인도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몇 년 만에 점유율을 역전시켜 버립니다. 수십 년간 인도에서 1등을 달리고 있었던 IPA로 호지슨의 보우브러리 IPA를 몇 년 만에 역전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바스라고 하는 회사가 그 자신이 그 보우브러리 IPA를 본떠서 만든 자신만의 IPA, 그러니까 버튼온 트렌트의 IPA죠. 이 IPA로 시장 점유율을 인도에서 1등을 해버리고, 그 이후에 영국 런던에서도 역시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IPA라는 맥주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알코올 도수 높고 쓴맛도 좀 강하고 호평도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약한 버전을 하나 만들어내요. 좀 더 마일드한 버전이죠. 그게 버튼온 트렌트의 페일 에일이에요. 이 페일 에일이
런던에 있는 페이레일 시장까지도 장악하게 된 거죠. 이 IPA라는 맥주는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인도에서 큰 인기를 끈 다음에 이 비슷한 맥주가 다시 런던에서도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인도에서 이런 맥주가 가장 인기 있대. 야, 괜찮대 하면서 다시 런던에서도 그런 맥주를 비슷하게 본따서 만들기도 하고 한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런던에서는 그 IPA라는 맥주가 역시 있었어요, 당시에. 인도에서만 이 맥주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버튼온 트렌트의 양조장인 바스와 알소비 인도 시장을 점령한 후에 다시 런던까지 장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페이레일은 런던에서 시작됐지만 이후에, 그러니까 19세기 이후의 페이레일은 런던이 아닌 버튼온 트렌트에서 만들어진, 즉 IPA의 마일드 버전인 버튼온 트렌트 페이레일이 런던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런던에 있는 모든 대형 양조장들을 잠재우고 바스와 알소비라는 이런 원래는 작은 양조장이었던 이곳이 전체 런던의 페이레일 시장 그리고 IPA 시장까지 먹어버리게 된 거죠. 그 배경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크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한 개가 바로 물이었어요. 물. 영국은 경수거든요. 런던도 경수고 버튼온 트렌트도 역시 경수였습니다. 그런데 런던의 경수가 버튼온 트렌트보다 좀 더 강한 경수였어요. 좀 더 강한 경수여서 이 경수, 그러니까 칼슘과 마그네슘이 있는 그런 물에서는 오히려 색깔이 진한 맥주들이 조금 더 잘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버튼온 트렌트의 물이 런던 경수보다 조금 더 약한 경수였기 때문에 조금 더 밝은 맥주가 잘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물의 황산염 성분이 버튼온 트렌트 지방에 좀 더 많이 있었어요. 이 황산염은 호흡의 어떤 쓴맛하고 향을 조금 더 깔끔하고 매끄럽게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양조에서도 황산염을 IPA 만들 때 넣습니다. 저도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그 물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몰랐던 거예요. 물이 똑같이 맥주를 만드는데 왜 버튼온 트렌트의 페이레일과 IPA가 런던의 페이레일과 IPA보다 더 깔끔하고 더 색도 밝고 호향도 섬세하지만 더 이렇게 깔끔하게 나느냐, 몰랐던 거죠. 나중에 사람들이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물이 달랐구나. 물이 양조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구나. 그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버트니제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그때부터 생겨났죠. 오늘 물의 얘기까지 하면은 조금 시간이 오버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제가 따로 물은 따로 잡아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경도가 높은 물에서 어두운 색 맥주가 좀 더 잘 만들어지는지, 연수에서 왜 좀 더 밝은 색 맥주가 더 잘 만들어지는지는 제가 나중에 시간을 잡아서 아예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보시면 더블린 같은 경우 보세요. 더블린의 대표적인 맥주가 뭐예요? 스타우트, 완전 까만 맥주죠. 더블린 같은 경우에는 물이 완전 경수예요. 완전 경수고요. 영구적 경수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물의 성질을. 지금은 바꿀 수 있겠지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스타우트가 잘 만들어지죠. 물론 지금은 이제 과학의 발달로 그 경수를 연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밝은 맥주를 만들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더블린에서 스타우트가 잘 만들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런던도 마찬가지예요. 런던도 포터가 대표적인 맥주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런던의 물도 경수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맥주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필제는 어떻죠? 연수죠. 연수기 때문에 밝은 맥주가 만들어질 수밖에, 더 잘 만들어졌던 거고요. 그리고 뮌헨 같은 경우는 보세요. 경수예요. 경수인데 일시적 경수죠. 물을 끓이면 연수를 만들 수 있어요. 물을 끓이면 안에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중탄산염 HCO3와 만나서 결정체를 만든다. CaCO3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CaCO3가 가라앉으면서 그 물이 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뮌헨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둔켈이 원래 잘 만들어진 맥주죠. 까만색 맥주죠. 어두운 색 맥주죠. 그런데
연수화를 시키면 어떤 맥주 나오죠? 예, 헬레스 맥주 나오는 거예요. 밝은색 맥주. 그게 다 보면은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부터 그게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의 성질이 밝혀지게 된 게 1800년대 중반 이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경수와 연수, 경수 지역에서도 일시적 경수와 그다음에 영구적 경수가 있는 걸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바꿔서 맥주의 스타일을 만들게 된 게 1800년대 후반이에요. 19세기 후반이에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니죠. 물론 그 지금 말씀드린 거와 제외하고 양조적으로는 잔류 알칼리라고 하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당화를 할 때 나오는 그 몰트의 성분이 인이 있는데, 인이 이제 칼슘과 마그네슘과 반응을 해서 수소 이온을 내놓거든요. 이 수소 이온이 다시 물의 pH를 바꾸는 요 개념이 이제 잔류 알칼리라고 하는 이론인데 이건 1950년대에 콜바흐인가요? 예, 콜바흐 교수가 알게 되면서 조금 더 양조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물의 성질을 이용하게 되죠. 또 중요한 거는 뭐 그런 거보다 결국은 물의 성질이 맥주 스타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맥주 스타일을 만들었다는 거. 제가 이제 비어도슨트 강의를 할 때 항상 물에 대해 이랬을 때 이것만 강조를 하는데, 맥주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맥주 스타일을 양도사가 굉장히 자유롭게 만들 수 있지만, 전통적인 맥주 스타일은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물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잉글리시 페일 에일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못 끝내겠다. 큰일 났다. 이제 시작했는데, 그죠? 네.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은 제 얘기는 끝날 것 같고, 나머지는 책을 읽어드리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한 얘기들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고, 책에도 물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하면서 잉글리시 페일 에일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잉글리시 페일 에일이 단순히 석탄이 발견되고 색이 밝아지면서 나왔다, 밝은 색의 맥주가 됐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얘기고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에 페일 에일이 있었지만, 그게 시작됐지만 이후에 1822년 이후에 저 좀 멀리 떨어진 작은 도시였던 버튼온 트렌트의 바스와 알소비, 이런 연유로 해서 자신들이 IPA 페일 에일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게 결국은 런던에 있는 페일 에일까지 장악하면서 모던한 잉글리시 페일 에일의 모습이 됐다라고 하는 것, 이런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 요게 바로 잉글리시 페일 에일을 이해하는 굉장히 재밌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제가 뭐 조금 난이도 높은 강연을 할 때도 또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네요. 오늘은 앞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했나? 잉글리시 페일 에일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5월입니다. 날씨 좋습니다. 맥주 많이 드시지만 드시되 건강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